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 마켓 랠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무너질 것 같지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거품이 거칠 만큼 거쳐졌고, 그리고 또 작년 가을부터 해서 매집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은 곧버스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9월 말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바닥을 잘 다진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테니까 개별 종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는 2800에서 2900포인트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한다면 3000포인트까지도 상승 가능하고,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하면은 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중이 아니라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환율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락 추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파동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파동만큼 또 중요한 게 추세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를 잘 봐야지만이 중간에 움직이는 파동의 흐름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피로가 쌓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아주 제한적이다 보면은 맞고요.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비트 기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더라도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재작년에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에 했던 것처럼 그런 흐름들은 나오진 않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품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품이 제거됐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가든지 아니면 애바닥으로 가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쉬고 있죠. 근데 쉬고 있지만은 뭐 미중 간의 또 갈등, 또 우리나라가 또 방미 대통령이 하고 나서 또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항상 시끄러운 게 주식시장이고요. 그래야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미중 간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중국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고, 또 매집도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승하고 나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반발해서 또는 한 발 정도는 앞서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제 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저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해서 국내에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보다는 중국 현지에 있는 항공주들을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뭐 국내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시장 등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 상승이 343개 나오고 하락이 526개 나왔어요. 0.19%, 0.91% 하락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형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주가 상승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펼쳐졌다. 코스닥에서의 상승 종목을 보면은 665 하락이 805. 지금 코스닥이 하락 1.45%인데 이것도 보면은 상승 종목이 이 정도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한 20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 잘하면은 400개인데 한 300개 정도까지는 상승 종목이 되는데 절반 정도가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65개 나왔던 이유는 소형주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양 시장 다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왔죠. LG 엔솔 코스피 쪽에서요. 그 다음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정말 잘 가고 있었죠. 근데 요즘 좀 주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8.73%, 그 다음에 LNF가 3.78, 카카오게임즈가 3.17,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혼외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3.32% 하락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포스코, DX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가 두드러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지수는 많이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은 선방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은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앨런 의장이 좀 발언이 좀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수도 있다고 봐요. 리포트에 대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원래는 한 7월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지금 6월 달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다시 또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에서의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은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위태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뭐 크게 타격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신뢰도가 점점 깎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든가 그다음 웨스트 뱅코프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줬던 부분도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FOMC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가 4일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것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하나의 뭐 지나가는 이야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영보다는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것인지, 만약 올리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보고 올릴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0.25% 인상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계속해서 시장은 추세가 상승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승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옵션입니다. 어제 제가 이 옵션에서 풋옵션하고 콜옵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풋옵션, 콜옵션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콜옵션 쪽이 더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또 보면은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은 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콜옵션 쪽에서는 매도를 했던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개인들의 또 매수세도 좀 있었고요. 코스닥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또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또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또 한일 간의 또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베어마케넬리가 중간에 나왔다가 작년 재작년에 2020년, 작년 재작년, 그냥 2020년이니까 3년 전 돼버렸네요 벌써. 참 빠르네요. 이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급락 나오기 전에 제가 톡방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상승보다는 하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요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3월 24일이었어요.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앞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상승한다고 말씀드려서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굿버스를, 그다음에 인버스를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중바닥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의외로 외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투자를 먼저 하시고, 만약 이중바닥 나온다 하면 그때 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외바닥을 찍고 상승세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매집에 있는 상태이냐 그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락이 나왔지만은 종목들 하나를 다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한 대략 합치면 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2,000개 정도가 됐죠. 한 2,000개 정도를 확인했을 때 매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외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로 그대로 외바닥을 찍고 상승해 나왔고, 그러면서 재작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거 인스타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장 하락을 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 9월부터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레버리지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이 아니에요. 조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요 구간에서 종목들 한 2,000개 정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매집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2,000개의 종목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서 쑥 확인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어떻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빨리 판단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한결 마음을 또 편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제가 상방은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내린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찍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자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바로 찍고 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잔잔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또 이 방향으로 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매수하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틀리면은, 다르면은 손실이 커지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또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은 상승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만 조금 늦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2800에서 2900 또는 3000까지도 3000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기록 세웠던 3316포인트 이거를 또 돌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마음 놓으시고요, 개별 종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자, 환율 차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은 이미 추세가 이렇게 꺾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기에서 매도에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은 상방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